이번 시간에는 우리 원본 데이터 지정하는 작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번 문제요. 유형 1번 문제 보니까 CSV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라. 만약에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원본 데이터 지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 이제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재배 현황 01.csv라는 이 파일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때 이제 CSV 파일 이곳에 들어있는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는 우리가 삽입이라는 메뉴 찾아가면 돼요. 그래서 삽입이라는 메뉴 찾아가서 우리가 표에서 우리 피벗 테이블이요. 여기서 이제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고 나면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니까 여기서 이제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선택하고 나서 이제 연결 선택 요것만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기존 연결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는데 좌측 하단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더 찾아보기라고 있죠. 요 더 찾아보기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하고 나서 우리가 C 드라이브에 길버 커맨 1급 총정리에 엑셀의 이제 기능이라는 그 폴더에 찾아가게 되면 여러 가지 파일이 쭉쭉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CSV 파일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재배 현황 01.csv 하고 이렇게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 선택해주고 이제 열기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열기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 1단계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뜨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게 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하고 요거 선택하는 거 요 세 가지 중에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상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원본 데이터는 쉼표로 분리가 되어 있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데이터, 이 파일에 보게 되면 이 파일에 있는 내용을 여기서 이제 미리 보여주거든요. 보여주는데 중간중간에 보니까 쉼표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 맞죠? 해서 우리는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문제상에서 구분자가 만약에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지정이 안 돼 있을 때는 우리가 요 그림을 봤을 때 전부 다 너비가 일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너비가 일정함 얘를 이제 선택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문제 보니까 첫 행에 뭐가 있다? 머리글이 포함되어 있다. 첫 행에 머리글 포함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하고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지나가게 되면 지금처럼 3단계 중 2단계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떠요. 뜨면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구분기호가 뭐야? 물어보거든요. 문제에서 쉼표로 분리가 돼 있다 그랬죠? 해서 탭에 여기 체크 표시되어 있는 건 요거는 이제 체크 해제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쉼표라는 거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자, 쉼표 선택했을 때 안 했을 때 요 아래쪽 보세요. 요 아래쪽을 봤을 때 중간중간에 막 쉼표가 찍혀 있죠.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제 구분 기호로 쉼표를 선택하게 되면 쉼표가 없어지면서 쉼표가 찍혀 있던 그 자리에 이제 칸들이 전부 다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다음 버튼만 땅 하고 누르고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강열을 선택해서 데이터 서식을 지정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떠요. 그때 이제 두 번째 지상을 보면 농작물이다, 생산지다, 계약 종료다, 계약일이다, 재배 면적이다, 재배 시기다, 거래 수수료. 이렇게 이제 7개 열만 가져와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농작물 여기 있죠. 그리고 생산지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계약 종료 여기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일 여기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배 면적 여기 들어있고요. 재배 시기도 이곳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재배 시기 그 다음 게 거래 수수료죠. 거래 수수료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사용 비료에서 어떤 비료를 이제 사용했는지 여기 뜨는데 이거는 가지고 오지 말라는 그 얘기죠. 요 7개 열만 가져와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사용 비료라는 거 요거는 이제 안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사용 비료라는 거 선택하게 되면 얘가 이제 까맣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열 가져오지 않음 건너뛰기라는 거 요것만 이제 체크해 주면 돼요. 그럼 여기 위에 일반으로 원래 써 있었는데 열 건너뛰기하고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마침 버튼만 땅 하고 클릭해 주면 돼요. 그리고 나면 지금 우리가 요만큼 이제 해준 거죠. 여기 보니까 연결 이름하고 재배 현황 01하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 아래쪽 거 이제 위쪽 거 요거 해줬으니까 그 아래쪽 거 좀 보자고요. 아래쪽에 여기 보니까 보고서를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떠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피벗 테이블을 어느 위치에다 집어넣어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지정해 준다고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 B의 3번 셀부터 가지고 오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B의 3번 선택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그리고 문제 그 뒤에 보니까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하시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하고 이곳에 있죠. 이거 이제 체크 표시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체크 표시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상에 이 말이 없을 때는 요거 그냥 비어있게 놔두면 돼요. 체크가 안 된 상태로 놔두면 되고, 이 말이 지금처럼 시험 문제상에 지문에 있을 때만 여기다 이제 체크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B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피벗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게 이렇게 화면상에 나타나요. 나타나고 화면 오른쪽에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재배 현황 01이라는 그 CSV 파일을 우리가 가지고 왔죠. 했더니 지금처럼 재배 현황 01이라고 써져 있고 그곳에 들어있던 필드들이 이곳에 쭉쭉 있습니다. 아까 문제에서 우리 사용 비료라는 그 필드는 안 가지고 왔죠. 이곳에 보면 이제 사용 비료라는 그 필드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피벗 탭을 만들 때 그때 원본 데이터를 지금처럼 이렇게 지정해 주면 돼요. 이렇게 지정해 놓고 나서 이제 피벗 탭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서 CSV 파일을 가지고 원본 데이터를 지정할 때는 지금처럼 이런 순서대로 한다.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유형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ACCDB라는 그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져가서 이제 우리 피벗 탭을 만들어라.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 재배 현황 02라는 요 XX 파일에 들어있는 그 농산물 테이블이 있대요. 그 테이블에서 우리 농작물이다, 생산지다, 그 다음에 계약 종류다, 계약일이다, 재배 면적이다, 재배 시기다, 거래 수수료다 해서 이 열만 요렇게만 이제 가지고 와서 우리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XX 요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가지고 올 때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간다 했어요? 우리가 데이터라는 이 메뉴요. 우리가 뭐 엑셀, 다른 엑셀 파일에 있는 걸 가지고 오든 CSV가 됐든 텍스트 파일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는 우리가 이제 삽입이라는 메뉴에서 피벗 테이블 얘 찍어주고 들어가서 이제 해당 파일을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요 XX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가지고 올 때는 우리가 요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면 됩니다. 데이터에 들어가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우리 기타 원본에서 얘 선택해주면 돼요.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제일 밑에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죠. 요거 이제 선택하고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화면에 데이터 원본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나타나요. 나타나면 우리는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그 파일을 가지고 올 거니까 요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요거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쿼리 마법사를 이제 사용할래 말래 물어보는데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가 돼 있어야죠. 체크 표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클릭하고 나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선택해라. 어떤 파일을 이제 이용할 거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문제에서 재배 현황 02라는 요 XX 파일을 이용하래요. 그래서 우리 재배 현황 02라는 요 파일 있죠? 요 파일 선택해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쿼리 마법사가 자동으로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뜨면 문제에서 이제 농산물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이제 농작물이라고 테이블 이름이 표시가 됐습니다. 여기 앞에 보게 되면 이제 더하기 표시가 있죠. 이 더하기 표시를 클릭해 주면 이 테이블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개 필드가 쫙쫙 떠요. 뜨면 그 중에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 싹 다 이용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지정한 거 얘네들만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해서 농작물이라고 첫 번째 있죠. 이 농작물 선택해서 더블 클릭해주면 오른쪽으로 넘어가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생산지도 있죠. 생산지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종류도 있죠. 계약 종류에서 더블 클릭을 해도 되고 아니면 계약 종류 선택해 놓고 요 아이콘이 있어요. 요거 이제 선택해도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잘못 들어간 게 있어요. 만약에 계약 종류 이거 빼고 싶어요. 그럼 얘 선택하고 얘를 선택해주면 다시 왼쪽으로 가요. 그렇게 해서 혹시나 잘못 선택한 게 있을 때는 그렇게 이제 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막 집어넣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얘를 선택해 버리면 돼요. 얘를 땅 하고 클릭하게 되면 이 오른쪽에 있던 게 싹 다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다시 하면 되죠. 처음부터. 해서 농작물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생산지에서 더블 클릭, 계약 종료 더블 클릭이요. 계약일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이제 재배 면적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이제 재배 시기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거래 수수료, 거래 수수료에서 더블 클릭이요. 해서 이렇게 이제 사용 비료라는 이 필드 빼고 나머지 필드만 가지고 그렇게 이제 문제에서 요 열만 이제 이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해서 이렇게 이제 선택해 놓고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이제 데이터를 필터하겠다 해서 이곳에서 이제 조건을 지정할 수 있게 나오는데 문제상에서 이제 조건이 있나 없나 보셔야 돼요. 조건이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그냥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정렬 순서 물어보는데 문제상에서 뭐 어떤 필드를 가지고 오름차수 내라 내림차수 내라 그런 말이 없으면 또 그냥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버리면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커리멈업서 마침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XX 파일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엑셀로 되돌려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피벗 탭을 만들어야 되겠죠. 해서 엑셀로 데이터 되돌리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침 버튼이요. 마침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가져오게 하고 대화 상자가 떠요. 뜨면 우리가 여기 읽어보게 되면 현재 통화 문서에 이 데이터를 표시할 방법을 선택해라. 데이터를 지금 방금 우리가 다 선택해서 가지고 왔죠. 그걸 이제 어떻게 표시할 건지 표시할 방법 선택하래요. 우리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뭐 만들 거예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거죠. 해서 여기서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가 들어갈 그 위치를 선택해라.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선택했으니까 그 피벗 테이블을 어느 위치에 집어넣을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 워크시트, 우리가 작업하던 워크시트에 여기서도 B의 3번 셀부터 표시되게끔 그렇게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여기 기존에 써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 B의 3번이다 해서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B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피벗 테이블이 이곳에 작성이 된다 하고 이렇게 이제 그림 나온 거예요.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보면 피벗 테이블 필드라고 요 창이 이제 뜹니다. 그러면 이 필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값이다 해서 데이터를 쭉쭉 끌어다 놓고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 만들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피벗 테이블 만들었는데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안 나타나요. 이게 안 나타나요. 이게 안 나타날 때도 있거든요. 만약에 저게 안 나타난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우리가 이 피벗 테이블이 이곳에 위치한다 하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 곳 중에서 어디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고요. 위쪽에 보게 되면 피벗 탭을 분석하고 이렇게 메뉴가 있죠. 이곳에서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이제 표시하고 있고요. 이곳에서 필드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필드 목록을 우리가 한번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얘가 안 나타날 때, 나타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필드 목록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서 껐다 켰다 할 수 있더라.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 좀 해두세요. 해서 우리가 이제 피벗 탭을 사용할 그 원본 데이터를 지정하는 방법에는 지금처럼 크게 보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XX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간다? 우리가 데이터라는 메뉴에 우리 기타 원본에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이곳으로 들어오더라. 이곳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우리가 피벗 탭을 만들면 되는 거고 만약에 문제를 보니까 피벗 탭을 만드는데 다른 엑셀 파일이 됐든 CSV 파일이 됐든 텍스트 파일이 됐든 그곳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라. 그렇게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간다? 삽입이라는 메뉴에 우리 피벗 테이블 이쪽으로 들어가더라. 해서 우리가 원본 데이터 지정할 때 찾아가는 메뉴가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파일은 어디서 들어간다, 어떤 파일은 어디서 들어간다 외우시면 되는데 XX 데이터베이스 파일만 우리가 데이터의 기타 원본에서 이쪽으로 들어간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형 1번하고 2번하고 같이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 이 유형 1, 2번 문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직접 제가 한 것처럼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세요.